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수요일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와는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의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0.91% 하락하면서 2,50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겨우겨우 탈환을 했던 2,500선 위협을 받는 걸까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1.45% 떨어지면서 843포인트 선에 코스닥 지수는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입니다. 곧 이제 미국의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앞두고 개인들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라는 의견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485억 원어치 개인이 홀로 사들여준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2,633억 원어치, 외국인은 90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수급이 동일합니다. 개인이 홀로 사들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3,430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이 1,629억 원어치, 외국인이 1,786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가 나왔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최근 주가적으로는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좋지 않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이슈가 불거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서 회장 일가의 상속 이슈가 셀트리온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0.87% 하락하면서 15만 9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9% 하락하면서 6만 7,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3.32% 크게 하락하면서 7만 8,7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 CEO와 관련된 리스크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잘 갔던 것과 비교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배로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사항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오늘 역시나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 삼화전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무더기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화전기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29,7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토류 사용을 중단하고 그 대체제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삼화전기도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페라이트를 활용한 페라이트 코어 부품을 삼화전기는 제조하고 있는데요. 페라이트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에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종목들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숙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 이름도 눈에 띄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봤던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노바텍 4.66% 오늘 오르면서 33,700원에 태경산업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2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앞서 살펴드렸던 유니온과 더불어서 유니온 머트리얼 오늘 상한가 가면서 6,72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에는 미국 매체 블룸버그가 테슬라의 히토류 중단 결정이 한국의 페라이트 종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삼화전기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를 넘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과연 연속적인 상승을
이뤄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돼서 페라이트 관련주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테마주들의 상승이 뜨거웠는데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늘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오늘의 반장님도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반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과 함께 저희 오늘도 강의 들어보고 종목 상담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앞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강의가 끝난 뒤에 종목 상담은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 잠시 뒤에 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시장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럼 나쁜 대로 어떤 전략을 펼쳐라. 늘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시장에 맞게 종목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도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 늘 열어두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라오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말이니까 들어오셔서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 반장님, 이번 주는 3일밖에 거래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오르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시장 최근에 하락에 좀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예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척 보면 압니다. 기사도 아니고 뭐 어떻게 예견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 장세는 그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시면 그 해당 월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월물이라고 얘기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5월, 6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어떤 때는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만기를 기준으로 한 달의 월물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세가 좀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월말에서 한 둘째 주까지가 시세가 좋고 셋째 주, 넷째 주는 별로 좀 시세가 별로 안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한 달 바라볼 때 보통 한 3월에서 5월까지의 장은 항상 재미가 없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선물 옵션 하는 사람 입장도 평소보다는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야만 시세가 괜찮아져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첫 번째 컨셉은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통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는 항상 애를 먹여요. 그래서 애 먹이는 시간에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한다면 내 계좌의 돈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최대한 좀 관망자 자세로 이렇게 쉬는 것이 나은 시기이고요. 시장이 좀 많이 꺾인다면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이렇게 횡보를 한두 달 좀 하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쯤 가서 지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기회가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을 기회이고요. 그래서 아마 5월 한 셋째 주에서 넷째 주쯤 되면은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들은 현재 살 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좀 힘든 게 방송 출연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야 뭐 쉬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데 방송을 매주 와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살 만한 거를 뭔가 대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종목들을 쭉 한번 제가 살피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녹여서 해드리겠다 말씀드린 만큼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선물옵션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상승을 할 때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주가가 빠지게 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시장과 옵션이라는 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종목이 두 개인 거예요.
선물이란 종목은 올라가는 방향은 선물을 매수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 이득을 낼 수 있고 내려가는 방향은 선물을 매도에 진입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개념 잡으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상승과 하락을 보는데 옵션은 콜옵션을 사면 올라가는 방향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거고 옵션은 풋옵션을 사면 내려가는 방향의 이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결국 올라가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 방향성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하락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동전으로 짤짤이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홀 그러면 500원 이렇게 해서 짝 그러면 1,000원 맞추기 게임 해보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연속해서 맞추긴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홀짝으로 여러분 연속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 만약에 한 판당 500원씩 해가지고 20판 이기면 10,000원 딸 수 있거든요. 10,000원 딴 사람 아마 없을걸요. 그거 따고 졸업한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연속한 승률이 별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패가 보이지 않잖아요. 주머니 속에 내 요 안에 동전이 홀인지 짝인지가 보이지 않는데 선물 옵션은 보이는 패예요. 그래서 얘는 연속해서 맞출 수가 있고 승률이 그래도 좀 높다는 거죠. 7번, 한 10번 중에서 7, 8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서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선물의 매수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의 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1월 3일 날 지수 선물 5분봉입니다. 선물 차트가 아침에 쭉 빠졌다가 올라가죠. 주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완전히 망했다가 올라가면서 겨우 기사회생하고 본전하는 차트가 될 텐데 선물 옵션은 떨어지는 방향에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바라본다면 똑같은 차트인데요. 맨 위에 차트가 콜옵션 차트고요. 밑에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나는 뭐 한다? 풋옵션을 사면 돼요. 그래서 풋옵션이 저가에서부터 거의 한 5배 정도의 이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은 겁나는 장이지만 선물옵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 훨씬 더 신나는 장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곡소리 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훨씬 더 신나는 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나는 어떤 주식 사야 되지? 뭐가 오를까? 아까 뭐 말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뭐 히토리오 막 얘기하시는데 네. 왜 어려운 얘기 쓰시더라고요. 히토리오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전고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문과생한테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걸 맨날 어떻게 시장의 변화들을 익힐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보니까 뭐 챗, 뭐 GPT 얘기도 한참 하고 한동안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폐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 하나 좀 보면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조금 그 마음에 남았던 게 구글이었나요? 네, 인원을 감축한답니다. 7,800명을 자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800명을 자르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 전체 직업군의 한 70% 이상이 아마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15년 정도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로봇이 대체가 돼서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같은 이 직업군 안에서 바라보면 없어지는 직업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쩌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판사도 AI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조건값 주면은 그대로 판결 내리면 돼요. 그다음에 그걸 보고 사람 판사가 이게 좀 너무했다, 양형을 좀 조절한다, 이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판사도 지금보다 인원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판례들 공부해가지고 판결문을 적어요. 근데 판결문이 검색이 되잖아요. 학습 기능이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갖고 와서 비슷한 사례들로 조합해서 챗 GPT가 판결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 보고 문진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실제 판결문 쓰는 것은 우리가 진단하는 거는 사람이 최종 점검을 하겠지만 인원이 아마 점점점 줄어들걸요. 전문직이 앞으로 계속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요즘 보면 음식점 가보시면 어떤 거 많이 보시냐면 로봇이 배달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빙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가이드하고 가기도 하고요. 주문 같은 거 키오스크는 지금 일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없어질 직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통찰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학습을 하면서 학습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인사이트, 소위 말하는 통찰력을 갖는 감정을 케어하는 것은 기계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도 사실은 이런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어쩌면 나중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연속돼서 잘하기는 사람만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노동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좋은 곳이 금융자산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물옵션이라는 시장을 단순하게 상승만 바라봐야 되는 주식만 보고 있으면 하락장에 맨날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옵션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선물옵션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은 주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에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쌍바닥이랑 다중바닥에서의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에 매수를 잘 안 해요. 저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사서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가는 걸 저는 원하는 편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매수하기에 별로 좋은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HTS를 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이 한번 눌렀다가 오를지 그냥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승할 파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6월에서 8월 사이에요. 6, 7, 8월 정도에 시장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꽤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차트를 조금 올려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어디랑 많이 닮았냐면요. 차트를 조금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2011년도에 여기 여름에 가시면 6, 7, 8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이시죠? 봉우리가 보이실 거예요. 갑자기 급격히 빠집니다. 지금은 이제 귀여운 하락으로 보이죠. 이거 월봉입니다. 한 달 내내 빠진 거고 8월 달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7월, 8월 여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물 기준으로 6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한 200포인트쯤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기간에 보름 만에 그 정도가 빠지면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201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시장 흐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이 지금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잠깐 살피시면 이제 좀 왜 우리가 그잖아요. 방구를 많이 끼면 이제 똥 쌀 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구 끼는 기사들이 자꾸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밑밥을 깔죠. 미국이 이렇게 되면 파산될 수 있어. 미국의 은행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엊그저께 어젠가요? 기사에 보니까 미국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서한들을 보낸다고 그래요. 당신 금리 계속 올리면 지금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 좀 그만 올려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열음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연준도 잘못하면 파산의 위기로 은행권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정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좀 예측하는 건 한 6, 7, 8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여름 정도에 아마 시장이 왕창 빠지는 게 미국으로 인한 큰 급락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으로서 취하시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한두 달 내에 시장은 하락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아직 적극적으로 공략할 자리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장이 횡보하거나 횡보하다 한번 위로 쳐 올린다면 그때에 갖고 있는 주식들 현금화시키시고 나오셔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2011년 여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름장에 보시면 6, 7, 8월 달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장대 음봉 나왔는 요 봉이 8월이에요.
8월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달에는 음봉이긴 하지만 5월 달 지금 보시면 저는 좀 요 5, 6, 7 요때의 흐름이랑 지금 5, 6, 7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봉 확 떨어졌다 반등했다, 확 떨어졌다 반등했다 움직이다가 7월 내지 8월 정도에 날 잡고 왕창 밀어서 시장 박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정도 가을까지는 시장이 힘을 못 쓸 것이고 연말쯤 되면서 내년 초에는 급등을 한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왜 그 부채도사라는 거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착 부채 켜고 척범원 M니다 했었는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 한번 들어 올리는 파동이 먼저일 것 같고요. 올린 뒤에는 한번 작살나게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식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경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주봉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하나 있을 것이고 윗파동 찍고 나서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현재는 점진적인 눌렀다가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과정이지만 여름 전후에 시장이 빠질 때 꽤 세게 빠질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인데요. 인버스가 한 2,000원 초반 정도까지만 내려온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인버스 목표가는 배팅한 가격 기준으로 적으면 35%, 많으면 50% 정도 기대 차익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때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꽤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은 건드릴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무너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안 건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레버리지는 제가 1월 달, 2월 달 걸쳐서 11,000원 밑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2,500원에 한번 팔았고요. 12,000원 밑에서 잡아가지고 12,900원대에서 절반 차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수량은 12,400원 건드리면 모조리 익절하겠다. 그리고 12,400원 안 건드리면 보유해본다.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은 13,700원에서 14,2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기조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은 제한적이고 조정이 아직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주인데요. 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NVIDIA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제일 성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들 걔네를 몰아놓은 ETF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퍼블릭 무슨 뭐 은행인가 뭐 파산한다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근데 안타까운 얘기는 한국인이 거기에 1,20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실을 통째로 다 상장 폐지가 된 거니까 날라갔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이 과연 망할까? 예,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20년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요. 최근 20년 안에 그 시총상위 20위 안에 있던 종목 중에 망한 회사가 몇 개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대우. 망했죠. 예, 예. 포기는 없다. 세계는 넓다 하셨던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한보. 망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재계서열 7위였습니다. 7위, 8위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죠. 그 당시에 뭐였죠? 현대 뭐였던 것 같은데, 예, 걔도 망했죠. 망해서 SK에서 인수한 거죠.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그냥 멀리 안 가도 그죠?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최근 이렇게 떼줘도 한 너댓 개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대충 생각해봐도.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업은 망하는 회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정말 돈이 많다면 내가 이 정도 잃어도 상관없어. 내 자산이 1%밖에 안 돼. 뭐 나는 3%씩 5%씩 분산 투자니까 얘 망해도 상관없어. 그러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다 보면 비중 조절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괜히 물론 여기 뭐 저보다 훨씬 실력 좋으신 분 많이 나와서 강의하시고 뭐 수익도 보여주시고 좋은 종목 잘 찍어주시고 아주 신통망통하게 잘 찍어요. 근데 문제는 종목을 잘 찍지만 그 종목을 잘 찍는 그 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찍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연속해서 짤짤이를 계속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적은 걸 해야 돼요. 저는 그게 ETF,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주로 하지만 그 대형주조차도 저는 개별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리스크를 저는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뭐 내가 어렸을 때는 엎어지고 깨지고 깡통 차고 저도 깡통 수도 없이 차봤거든요. 수없이 깡통 찼지만 다시 일어났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젊고 어려서 아닐까? 근데 만약에 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중년의 나이쯤 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40이 넘은 나이에 내가 한번 엎어지게 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40 중반이 되고 50이 되면서 또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20대, 30대랑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엎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망하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 팡플러스 같은 이런 ETF들은요, 여러분 장이 떨어질 때 내가 주워 담으면 경기가 회복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주에다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얘가 한동안 핫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매매를 잘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게 지금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래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라고 해서 미국의 가치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ETF. 이 중에서 누가 망해도 얘는 그 가치들이 나중에 시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조정장 오면 다시 살 거예요. 이해하셨죠?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죠. S&P 500을 우리가 굳이 거래할 거라면 S&P 500 중에서 내가 개별 종목을 사려면 저라면 여러분 딱 한 종목만 찍으면 이겁니다. 애플. 네, 딴 종목만 찍으면 애플. 네, 왜냐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플이 1등이에요. 뭐 누가 얘기할 애플 종목 하나의 시총, 전체 시총의 그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2,400개 있는 종목을 몽땅 합친 것보다 더 덩어리가 커요.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애플 차트만 가지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했다. 이것만 평생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매매예요. 왜냐하면 걔가 망하면 미국 망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우리로 삼성전자는 가능하냐? 안 가능해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투자로서는 굉장히 꽝인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왜냐면 이게 주식한다 그러면은 한 5사람 중에 한두 명은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건데 좋은 회사 맞아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이고 삼성전자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기업이 망가지고 우리 산업이 망가질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 투자처로서 수익률 면에서는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펀드 매니저분들이 이야기하는 종목의 구성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 저기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뭐냐면 패시브 펀드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그냥 시세 추종하는 정도밖에 안 가요. 이게 우리 말하는 미국 S&P 선물 ETF,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냥 지수 추종하는 ETF. 근데 액티브 펀드라는 건 지수 추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 더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슈퍼겜이라고 유명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몇몇 투자 자산 운영사들의 이렇게 나온 상품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년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20, 30% 수익이 나야 돼요. 이해되셔요? 코스피 지수가 20% 났으면 여기는 40%, 50% 수익이 나야지 면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고객들한테 더 많이 받고 내가 돈 많이 벌어줄게. 내가 이만큼 벌었던 사람이야. 나 100억 번 사람이야. 1000억 번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런 스타 펀드 매니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액티브 펀드인데 근데 이 액티브 펀드들이 여러분 장이 안 좋을 때 주로 뭘 가냐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테마주입니다. 갑자기 뭐 원전 테마가 돈다, 뭐 갑자기 뭐 히토류가 돈다, 뭐 2차 전지가 돈다. 테마주인데요. 이 테마를 잘 타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물론 얼마 전에 2차 전지 주들 엄청나게 올라갔던 기억 나시죠? 예, 그런 걸 잘 잡으면 되게 많이 벌 수 있는데 문제는 걔는 그런 장세가 그런 시장이 마켓이 형성돼야 되고 내가 잘 포착해야 되고 들고서 확신을 가지고 오래 버텨야 돼요. 이 3박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 매매자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이게 잘 된 사람이면 슈퍼겜이 됐겠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고르는 안목도 쉽지 않고 골랐다 쳐도 내가 적시에 쌀 때 사기도 힘들고 샀다 쳐도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단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 내내 기다리다가 1년에 몇 번 안 하거든요.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매매 기회 안 오니까 그때 잡아서 10%, 20%, 30% 먹고 털고 나가고 또 기다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샀다가 먹고 털고 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기업과 함께 성장해야지. 배당 받으면서 주주로서 가야지. 미국으로 가세요. 대한민국장은 그런 장 아니에요. 대한민국장은 내가 떨어질 때 샀다가 한 20, 30% 수익 나면 팔고 나가고 1, 20%에 팔고 나가고 어떤 종목은 운 좋아서 우리 지난번에 성신양해처럼 한 60% 수익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 장에서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는 마인드는 현재 대한민국 2023년 5월에 대한민국은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이 좋아지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시장이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름에 만약에 박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주식 비중을 100% 채우세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만약에 아마 그때까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방송할지 저도 몰라요. 미래 일을 제가 모르니까. 제가 만약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면 저 이 종목에다가 제 현금 비중 하나도 없이 풀로 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시점은 아마 올 여름일 것 같고 그때 지르면 저는 빨리 팔면 올 연말쯤 팔을 거고 늦으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주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한 85%, 90% 가까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종목의 이 텀이 짧아요. 그렇게 오래 안 가져가고 길어봐야 2, 3개월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애매하다 내가 눈에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장이 보통 좋지 않은 시점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S&P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어제였죠. 저희 운영하고 있는 제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이렇게 길게 보자고요. 우리가 길게 보시면 지금은 미국하고 계속 쌈박질하고 있어가지고 힘을 잘 못 써요. 여러 가지 제재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중국은 여러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그리고 무역 규모로 그다음에 GDP 규모로 전 세계에서 몇 등쯤 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더 위에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은 월봉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얘가 왜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냐면 자 월봉을 보시면 얘가 상장되고 나서 저가가 8,400원 정도였습니다. 저가가 얘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8,400원에서부터 올라와서 2015년도에 17,400원대까지 올랐고요. 다시 떨어지면서 자 우리가 저점 8,000원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바로 반토막 납니다. 4,100원, 4,000원까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13,500원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더블 반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눌리는데 우리가 제일 착한 종목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이놈이 앞전 고점을 넘기질 못하네요. 그럼 다시 무너지면 죽는 차트가 돼요. 제가 얘를 여러분 10월에 여기 1270원 찍을 때 1230원에서 1300원에서 1400원에 집중 매수 얘기해서 1350원에 단가 맞춰놨거든요. 그랬더니 얘 올라올 때 더블까지 올라와서 와 그리고 대박 났다라고 팔았는데 저는 얘가 한 1, 2년 정도 고생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내가 투자책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2023년하고 24년도에 장이 떨어질 때 돈이 생길 때마다 차이나 레버리지를 꾸준하게 모아놓으시면 24년 후반부부터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한 25년, 26년도에 내가 수확을 거두겠다라고 생각하고 2, 3년 잡고 중기적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 첫 번째 차이나 H 레버리지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자, 시간이 좀 있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ETF인데요. 여러분 주식을 보는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라서 여기 보면 자, ETF를 보시게 되면 자, 요 ETF는 이렇게 내리면 이 종목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구성 종목들을 좀 살피실게요. 제가 보면 비중이 하이브라고 우리 하이브가 여러분 누가 유명하죠? 네. TS?
예, 그 방탄소년단? 예, 그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제가 아는 건 걸그룹밖에 없어서. 예, 그 BTS가 있는 곳이 하이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3대 기획사가 다 있죠. 그 다음에 JYP도 있습니다. 여기에 CJ ENM이 있고요. 예, 저기 되게 우리 저 엔터 쪽에서 되게 유명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제작하는 제작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 뭐 별풍선 왔다 갔다 하는 아프리카 TV 있죠. 이쪽도 있고요. 디어유 그다음에 CJCB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마 그 외에도 DNC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그다음에 키스트까지, 지니뮤직까지, 자이언트 스텝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회사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ETF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 이제 간단하게 시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비중이 하이브가 지금 11.28%거든요. 그럼 110만 원어치 하이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오늘자로.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자 제가 종목 넣으면 오늘 내일에 그냥 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JYP가 11.62%거든요. 그러면 116만 원어치 이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지금 6.88%거든요. 68만 원어치 아프리카 TV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종합 구성하게 돼요. 이 종목을 여러분이 ETF 하나 사시는 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내리고 어떤 놈은 조금 오르고 어떤 놈은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내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종목은 안전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이 중에 누군가가 상당 폐지됐고 누군가가 나가리 됐다 하더라도 비중이 한 종목당 10%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에는 타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문화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는 종목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냐고 꼭 묻는 분이 있어서 지금 아니라고요. 얘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6,000원 밑에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올라올 때 지금 7,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벌써 한 20% 이상 수익이 난 상태라서 저는 이번 반등에 한 8,500원, 9,000원 정도 오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서 여름에 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사십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자녀에게 주식 통장을 내가 증여한다면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미디어 콘텐츠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 ETF 얘들이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배, 3배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나중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지금 현재 또 하나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요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화학이에요. 지금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름에 떨어지면 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1월달, 2월달에 사가지고 재미 많이 받고 이미 다 파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화학은요. 에너지 종목들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거의 미치고 환장에 속 터져서 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개별주 거래하기가. 그래서 에너지 화학 관련 종목들을 10여 개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름값이 그냥 단순 계산해 보실래요? 지금부터 10년 뒤에 기름값 지금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전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값은요?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보다 더 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가 어떨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사시면 되는데 에너지 관련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주기로 떨어집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 3개월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그때 사시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미디어 콘텐츠도 1년에 2-3번밖에 시세를 안 줘요. 완전히 떨어져서 한 2, 3개월, 3, 4개월 죽여놓고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을 대비하자라는 차원의 말씀이니까 관심 종목에다가 여러분 등록해 놓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좀 더 큰 화면으로 정리한 뒤에 상담 시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현재 고민 중인 종목 보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에 대한 관심은 생기고 ETF도 관심은 생기는데 이 종목 때문에 종목을 못 갈아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상담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우, 이분 꼭 상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TCC 스틸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43,300원에 문제는 비중이네요. 50%나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TCC 스틸도 7%대 빠지면서 36,70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거 좀 소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반장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냅다 던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빨간불 켤 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빨간불 안 켜고 파란불 계속 켤 것 같은데요. 단 한 번도.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월봉을 잠깐 보실게요. 지금 얘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바닥에서 한번 기기 시작하면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겪거든요. 6년 동안 겪다가 올라올 때 바닥에서부터 한 수십 배가 터지고 나면 완전히 박살나죠.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위치가 저는 이쯤으로 보여요. 여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매다 꽂는 거 있죠. 이거를 왕창 겪고 나야 올라갈 텐데 저걸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얘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밀리면 음봉 떨어지면서 죽을 때 얼마나가 죽었냐면 2011년도에 고점이었거든요. 8월 달. 그 이후를 보실까요? 얘 2020년까지예요. 이 오랜 세월을 지금 연세가 어떠시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은 저거 기다리다가 너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상태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거의 뭐 목줄 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트의 모습은 얘가 올라갔다가 자 꼭지 찍고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가. 제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저도 종목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트 모양새는 이건 무조건 탈출이지. 지금 그나마 천천히 떨어질 때 탈출하셔야 될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저거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주저앉아요. 이 차트 죽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연휴 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냅다 갈아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시장 떨어졌다가 올릴 때 종목들 드릴 때 제 종목을 갈아태우시고 이번에 올라갔다가 저기 꼭지에서 제가 아마 여름에 글쎄 5월 말에서 한 6월 사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시점쯤에 제가 인버스 잡자고 이야기하면 그 인버스가 못 가도 한 20, 30% 이상 수익 날 거거든요. 그때 비중 100% 채우세요. 이해되셨죠?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 빠질 때 아마 인버스 말씀드릴 거라서 올라갈 때 잠깐 레버리지로 좀 올라가는 걸로 조금 만회하시고 하방 갈아태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배팅하시고 그냥 버티시면은 한 20, 30% 정도는 아마 이익 날 거예요. 평균 좀 늦게 잡으신다고 계산하셔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회하시면은 비중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000원이면은 지금 한 20% 정도 물리신 것 같아요. 17%에서 20% 정도 물리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가망이 없는 거는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빠져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과연 우리 반장님 기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스코텍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고요. 25,7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시장과 함께 좀 빠졌습니다만 마이너스 2%대 정도 오늘 하락하면서 21,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라인에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좀 버텨볼 만한가요, 반장님? 일단은 종목은 좋은 회사. 이 종목은 제가 알고 있는 회사라서 네. 이 종목은 아마 내년 정도, 후년 정도 해가지고 그 내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유한양행한테 받을 수 있는 로열티권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 신약을 만들어서 그 신약을 지금 외국에다 수출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근데 수출을 할 때 이 오스코텍이 여러분 내부에 어떤 계약이 있냐면 로열티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행이 1,000억 원어치 하게 되면 30%인가 40%인가를 40%로 알고 있는데 지분을 받는 권한이 있어요. 내부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공시가 뜨게 되면 지수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오스코텍은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이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1,300원대 2013년도에 올라와서 얘는 지금 69,000원 찍었기 때문에 20배 정도 시세가 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죽는 과정인데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지금 당장 대시세를 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 1, 2년 정도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25,000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잠깐 사이 이슈 하나만 터지면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버텨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 다만 지금 떨어질 때 얘가 15,000원은 깨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얘가 저점에 잡히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 30%까지 비중 채워가지고 단가 맞춰서 올라오면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털고 나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떨어진다면 한 17,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가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쯤 오면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저랑 상담했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사자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망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는 한 2, 3년 정도 안쪽에 내년인가 제가 후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공시 뜰 거예요. 공시 뜨면서 한번 확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대신에 오스코텍 주주는 속이 무지하게 터져요. 굉장히 죽기 시작할 때 몇 달을 사람 되게 힘들게 하다가 한 번 쉬어줄 때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 왕창 이게 다 이슈들이거든요. 뭐 한다더라 하는 이슈로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아마 올해는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정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공략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종목이라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떨어질 때 제가 산다고 할 때 그때 비중 좀 채우셔서 단가 맞추고 올라가면서 차익실현하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반장님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애정을 담아서 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 받으신 분은 꼭 들어오셔야겠네요. 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19,7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뭐 영화, 이 뭐 효과 관련돼서 자주 들었던 종목인데 최근엔 좀 잠잠했거든요. 오늘 18,100원 선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있다면 좀 버텨볼만 할까요? 어떨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빅 스텝하고 베이비 스텝은 알아도 자이언트 스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가면 참 금리 올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적절하지 않네요, 종목명이. 네, 그렇죠. 종목명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엔터 관련 종목들을 종목으로 개별주로 거래를 안 하고 ETF로 거래를 하냐면 이런 종목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격이 19,700원이면 언젠가 한번 튀어오르면 본인 가지고 계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거라서 뭐 버티면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세월이 하수상하니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이제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1년 내내 애먹일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돼야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이 20%시라서 저라면은 글쎄요. 만약에 오다 가다가 튀어 오르면 본전 근처 올 때 얼른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딱히 손절을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는 이슈 한번 터질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은 한 2만 한 1, 2천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실 기회가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다가 올라오면은 기도 매매로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엔터 관련 종목은 직접 투자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내가 만약에 연예인 누구야? 내가 여기에 소속 연예인이야. 내가 지금 그러면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엔터 관련 종목은 직접 투자 안 하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종목 상담은 진행하지만 보다 자세한 내 종목 상담 아직 못 해주셨어요라고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논스톱으로 달려봤는데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끝까지 또 이 새벽에 나오는 FOMC 회의 결과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중요 포인트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